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어 팔기 HTML 팀으로 히스토리 투 메이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HTML은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 등 사료를 요약하고 AI를 활용해 이미지와 웹툰 형식으로 새롭게 표현하여 흥미롭고 몰입감 있는 역사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소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HTML 프로젝트 소개는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럼 먼저 프로젝트 기획 배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신편 한국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혹시 이 내용이 바로 이해되시나요? 이 글은 주몽 신화를 중심으로 고대 신화와 전설을 통해 고구려 건국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주몽 신화의 핵심 장면들을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이미지만으로도 고구려 건국 신화를 바로 떠올릴 수 있죠. 저희 HTM은 AI 기반 이미지 생성을 활용해 역사적 인물과 사건 등 중공 신화처럼 익숙한 이야기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색다른 학습 경험을 제공하려 합니다. 현재 교육시장에서는 AI와 에드테크의 융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이 개인화된 학습이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웹툰과 AI를 활용한 창의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했습니다. 다음은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입니다. AI 기반의 맞춤형 역사 콘텐츠를 제공하는 HTML 서비스로 차별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시각 자료 제공 및 상호작용 환경 구현, 모바일 응용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재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 NLP 모델 개발, 2단계 단위 이미지 생성, 3단계 네컷 웹툰 생성, 4단계 부가 기능 개발 등 이렇게 점진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갔습니다. 다음 화면은 우리 팀이 최초에 생각했던 모델 활용 범위입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초기 버전에서는 우리가 조사한 모델들을 통합하려고 했으나 현재 버전처럼 자연어 처리 모델은 제미나이 API, 이미지 생성 모델은 벌텍스 AI 이미젠 3 API 사용을 위해 패스트 API 서버 연동으로 데이터 흐름을 최적화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다이어그램은 HTML 앱의 데이터 흐름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주제를 선택하면 제미나이 API가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텍스트를 이미진3로 전달해 이미지를 생성한 후 최종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저희 팀 각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다양한 협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노션을 통해 일정 자료를 공유하며 매일 수업 후 20분 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데일리 스탠드업 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영상 녹화로 회의록을 정리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제공합니다. 한국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자유로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며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9월부터 8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기획과 구상을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과 정제를 마쳤고, 이후 모델 실험과 API 연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UI UX 개선을 하며 앱 개발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용 모델 소개입니다. 저희는 여러 AI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제미나이 API로 텍스트 요약과 프롬프트 생성을 자동화했고, 달리3로 창의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SDXL로 사실적인 배경과 인물 재현을 구현했습니다. 이미진3 API를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에 집중했습니다. 다음은 NLP 모델 실험 과정입니다. 복잡한 사건을 요약하기 위해 제미나이 API와 FST API를 연동했습니다. 사건이나 인물당, 아, 네. 패스트 API가 아니고 벌텍스, 패스트 API 연동하고 사건이나 인물당 60회 이상 시도를 통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개선하며 응답 속도를 최적화했으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템플릿을 반복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SD 이미지 생성 모델의 수행 과정과 방법입니다. SD 모델을 사용해 큰 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데이터셋 구축과 버전 비교를 통해 최적의 설정을 찾았고, 효율적 훈련을 위해 로라 적용과 콜앱 메이백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SD 이미지 생성 모델 데이터셋 구성입니다. 총 3단계로 진행했습니다.
버전 1에서는 모델 선택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일정에 맞춘 간단한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허깅 페이스에 올린 데이터셋들입니다. 버전 1, 버전 2, 파이널입니다. 다음은 SD 이미지 생성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중 하나인 학습률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왼쪽 이미지에서는 학습률 0.0001을 사용해 안정적이고 사람과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했으나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습률을 0.001로 높였을 때는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불안정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최적의 균형을 찾기 위해 최종적으로 0.0005로 조정해 안정성과 디테일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배치 사이즈가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왼쪽의 배치 사이즈 1일 때는 프롬프트와의 일치도가 높고 디테일이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배치 사이즈 2는 약간의 왜곡이 발생해 작은 배치 사이즈가 이 프로젝트에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부분의 에포크수는 모델 학습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0 에포크로 학습을 했을 때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프롬프트와의 일치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에포크 40으로 진행한 경우 불필요한 배경 요소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30 에포크 설정하여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파이널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해봤으며 버전 2 데이터셋과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했을 때 왼쪽 불안정한 이미지가 출력되었고 이것이 버전 2 학습률이 높였을 때 발생한 출력과 유사한 형태라고 판단을 해서 긴구 이미지처럼 학습률을 낮추고 에포크를 최적화시켰습니다. 지금 새 이미지처럼 유관순 열사, 허준, 김구 각 대상마다 최적의 출력을 내는 가이던스 스케일이 다른데 이 SD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가이던스 스케일을 하나로밖에 설정할 수 없는 이슈로 다른 이미지 생성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모델과 수행 과정과 특징입니다. 달리 3 모델은 창의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량 해전과 당군 왕건과 같은 역사적인 장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이미지 3 모델은 역사적 사건의 재현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서는 3.1 운동과 권기옥, 태조 왕건과 같은 역사적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네컷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통해 한글 창제 사건으로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봤습니다. 버전 1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고유한 순간들을 묘사합니다. 버전 2는 보다 역동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버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비교를 해보자면 왼쪽 버전 1은 4개의 독립된 장면으로 구성된 패널 형식이며 정통 수채화 스타일과 역사적 디테일을 강조합니다. 반면 오른쪽 버전 2는 웹툰 스타일로 사건의 발단부터 결말까지 감정적인 흐름을 강화하며 서사적인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NLP 모델 제한 사항과 개선 방안입니다. NLP 모델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는 속도와 맥락 손실이었습니다. 최초 시도해본 벌트와 젬마 모델은 응답 속도가 느렸고 복잡한 문장을 요약할 때 맥락을 명확하게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제미나이 API를 활용해 속도를 개선하고 선호적인 프롬프트 설계를 통해 맥락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제한 사항과 개선 방안입니다. SD 모델을 활용하면서 첫 번째 문제는 GPU 메모리 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셋 분산으로 하나의 이미지에 다양한 프롬프트를 학습시키기 어려웠고 각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100 GPU를 활용해 로라 기법을 통해 80에포크 학습 시간을 약 2시간 40분으로 단축하며 학습 시간을 최적화했습니다. 다음은 달리3와 이미지 3 모델 제한 사항과 개선 방안입니다. 달리3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프롬프트를 단순화하고 시드 값을 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일관성 있는 이미지 생성에 성공했습니다. 일부 프롬프트에서 정책적 제한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체 문구를 활용해 제한을 회피하고 이미젠 3의 경우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 시 속도 문제가 발생하여 추후 설명들이 비동기 처리 방식을 도입해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미젠 3도 일부 주제의 이미지 생성 제한 역시 문제여서 달리 3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 생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NLP 모델 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제미나이 API를 활용해 실시간 텍스트 요약과 Q&A를 기능적으로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사용자는 긴 문서도 빠르게 요약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질문을 통해 필요한 답변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NLP 성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주제별로 세밀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더 높은 수준의 응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 그래프 등 시각 자료가 포함된 문서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다음 부분은 SD 모델 실험에서 우리는 다양한 성과를 얻었는데 먼저 커스터마이징과 파인튜닝 용이성입니다.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자유롭게 파인튜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초기 이미지에서 발생한 인종과 의상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학습과 데이터 보완을 시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라벨링 시도의 성공입니다. 한국사와 관련된 복장과 인물 표현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데이터셋 라벨링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모델 향후 과제입니다. SDXL 향후 과제이고요. SDXL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CLIP, UNet, VA와 같은 구성 요소를 직접 구축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리3와 이미젠3 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달리3를 통해 복잡한 서사를 4컷 이미지로 효과적으로 전달했으며, 이미젠3는 역사적 사건을 고해 상대로 재현하여 사실적이고 몰입감 있는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과제 1번은 프롬프트 연구와 최적화를 통해 더 나은 정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인물의 특징과 배경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4컷 이미지 개수를 현재 4개까지 했는데 80개로 증가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기존 UX, UI 기반 앱 기능 중 홈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과 메타데이터 바를 사용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추천 콘텐츠 제공 기능은 하드 코딩된 일단 기능인데 실제 추천 알고리즘을 향후 구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건 요약 AI 챗봇입니다. NLP 기반 요약 기능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사용자가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챗봇은 사용자와 사용을 작용하며 추가적인 질문에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컷 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서버 API와 연동해 당일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이미지를 SNS 등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다음은 네컷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장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생성된 모든 이미지는 원할 경우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마이 페이지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샘플 UI인데 사용자 간 소통과 랭킹 시스템을 적용해 상호작용을 강화시키고 향후 개발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엔드 구축입니다. 파이어베이스 연동을 성공했으나 액세스 토큰 갱신 문제가 있어 패스트 API 소통한 서버 연동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패스트 API 서버를 통해 이미젠3 API를 안정적으로 연동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개선 작업으로 스레드 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성능을 어떻게 최적화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미지 생성에 240초가 소요되는 문제를 API 요청이 동기적으로 처리되면서 생긴 변목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레드 처리 방식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최대 4개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커런트 퓨처스와 어싱크 IO 모듈을 활용하여 작업을 동시 실행하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서버 리전을 활용하여 작업을 분산했습니다. 그래서 응답 속도를 최적화했고, 무작위로 선택해서 작업 로드를 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 생성이 240초에서 80초로 단축되었고, 다수의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며 시스템의 안정성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스레드 처리 도입과 최적화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개선된 UX, UI를 기반으로 개발한 앱시언이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AI 콘텐츠 생산 시 주의사항들. 그다음에 콘텐츠 생산한 것들을 선사시대, 고대시대부터 관심 있는 설화순으로 나열했습니다. 네, 박혁거세고요. 아래서 태어났죠. 홈입니다. 가운데에서 질문하기를 통해서 먼저 사용자는 사료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질문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사료나 인물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제미나이 모델이
그거에 대해서 요약을 한 컷으로 해줍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요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네 개의 어떤 스토리를 플러스 구성해서 만들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IDX 서버에서만 고정되어 있어서 요 데모 말고 다른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작네요. 우측에 보이는 것이 최종적으로 4개의 플롯이 구성된 어떤 데이터인데요. 그것이 좌측에 있는 어떤 화면으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것을 이제 4컷에서 80컷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단 중앙에는 어떤 역사 자료를 검색하거나 인물을 검색할 때 좀 어떤 도움이 되도록 AI에게 페르소나를 구현해서 채팅을 할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이상입니다.